네, 자, 첫 번째 순서는 알파 플러스 순서죠. 시장의 작은 차이를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와우넷의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를 보였고 오늘은 이 파월 의장의 힘 덕분인지 시장은 양시장 상승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상승 탄력이 센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네. 최근 보고 있던 시장 중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좀 안 좋았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시장에서의 선물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전일은 이제 개파락한 이후에 일정 부분 만회를 하고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 4천 계약 가까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 매도를 했던 것을 환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보시면 미결작정이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새롭게 지금 상방에 대한 세팅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극적인 해석 자체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표출하고 있는 시장이 금융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지수적인 측면을 이제 논외로 하고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지수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강했던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IT 소부장 업종들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공통점이 있다면 2차 전지나 IT 소부장이나 메타버스나 이러한 섹터들, 최근에 또 우주항공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섹터들의 공통점, 성장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장주와 가치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시장 자체는 이러한 성장 섹터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 자체도 좀 완만한 우상향 흐름들을 일단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4천 계약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세팅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관찰해 볼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께서는 최근 본 시장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완만한 상승세 앞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라던가 IT 소부장 또 메타버스 종목들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성장주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업종군 어디라고 보고 계세요? 예, 네. 일단 말씀을 드린 게 성장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 중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오는 섹터기는 하지만 사실은 2차 전지나 IT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메타버스 자세하게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 네. 메타버스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테마 성격의 움직임이 사실은 더 강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섹터라고도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단순 테마에서 섹터로 인정을 해주려면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요. 실적이 당장은 나타나기 좀 어렵더라도 관련된 산업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각 기업들, 즉 상장 기업들 자체가 이쪽 산업군 내에서 어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참여도가 높아지면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인 것 같습니다. 즉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산업들과의 접목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 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섹터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제 거시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몇 달 동안 화제가 됐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이제 급박하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어떤 델타 변이라든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경기 회복만큼
빠른 속도, 어떤 속도에 대한 문제겠죠. 경기는 회복은 되겠으나 속도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또 얘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어찌됐든 현상만 놓고 보자면 현재는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거시적인 관심사 자체가 테이퍼링에서 경기 회복 속도로 옮겨붙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은 시기적으로는 더더욱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경기 회복이라든지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화두로 올라섰을 때는 과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그랬을 때 이제 성장 섹터들이 강점을 보입니다.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간에 이제 시장이 그쪽 부분을 갈구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해당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거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어닝으로도 일정 부분 또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메타버스는 지금 성장 섹터의 중심 섹터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에서 이제 굳이 뭐 더 분류를 하려면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몇 달 전에 처음에 움직일 때는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온 실리콘, OLED OS라고 해서 어떤 이제 소형 O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돈이 안 되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OLED 업체들이 이 OLED OS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그런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사업군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어떤 메타버스라는 그러한 시대 흐름과 지금 맞물리면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하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 OLED OS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OLED OS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디지털 트윈인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현실 세계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을 예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리스키하게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져다 줄지는 지어놓고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효율화 측면에서의 장점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 내에서 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5G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는 합니다. 물론 5G 섹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이 5G 기술에 들어가는 MEC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바일 엣징 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신 기지국 내에 이제 MEC라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통신의 속도라든지 통신의 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향상시켜주는 기술, 향상시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수의 이제 5G와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또 언급이 됐던 종목이 엔텔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확장된다라는 게 이런 측면인 거죠. 단순하게 OLED OS에서만 종목이 움직이다가 디지털 트윈 쪽으로 관심이 옮겨붙고 이제는 5G에서 거론이 됐던 MEC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체도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엔터나 게임 업종, 이 메타버스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이러한 산업군들이 관심을 모았다면 이 부분들이 지금 AI나 클라우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테마가 아니라 섹터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당장 수익을 실현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성장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의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메타버스를 충분한 미래 먹거리로 지금 시장에서 각 기업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섹터로 봐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식시장 내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를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성장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죠. 국제금리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관심을 가져보는 가운데 특히나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엮이는 종목들이 없기는 해요. 메타버스와 엮으면 또 다 엮을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탑픽 보세요? 예. 일단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탑픽을 제시를 할 건데 지금 네. 사실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사실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저는 내용 측면에서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음. 일단 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제가 아까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상장 기업 중에서는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러한 성장 산업군으로의 자금 투여를 위해서 시비 발행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비 발행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한 30%에서 40% 가까이 현재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눌림목 자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 시총이 관련돼서는 좀 싸다라는 판단을 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2,300억대까지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1,000억대 초반에 머물러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회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달 전부터 제가 바이브 컴퍼니 얘기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가장 크게 봤던 거는 알체라와의 비교인데,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스노우의 회사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알체라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알체라나 바이브 컴퍼니나 모두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자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2년 정도는 지나야 실적으로의 확인이 좀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단순 시총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그리고 2년 후에 실적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를 갖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알체라보다도 바이브 컴퍼니의 실적이 2년 후, 3년 후로 봤을 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알체라는 5천억대인데 바이브는 2천억대다.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싸다라는 것만큼 장점은 없는데 단순하게 지금 한 달 동안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늘려주는 과정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이대주주로 카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알체라랑 비교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알체라는 어떤 네이버의 그러한 메타버스 구현 내지는 AI 산업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와의 그러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는 지금 제가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이제 기업이 R&D를 하기 위해서는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AI 쪽에서 그러한 실적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강점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당연히 신고가를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늘려주는 구간 오늘도 조금 상승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4만 원 밑에 구간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만 원, 3만 원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살짝 늘려주는 구간을 추후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한 구간을 노리셔서 중기 투자로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체라보다 바이브 컴퍼니가 낫다는 거지 뭐 알체라가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만큼 좀 많이 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싼 것만큼 좋은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가총액으로 결국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안에서 탑픽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 함께 들어봤고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